전 세계 아이폰 15 가격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싸고 생각 외로 미국이 가장 싸고 그다음 두 번째로 싼 데가 일본이에요. 보면 일본이 유명하고 좀 오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애플 본사와 가장 비싼 곳이 인디아, 브라질인데 이제 공식 환율로 비싸다는 거지 실제는 환율이 조금 다르니까요. 이태리, 유럽 국가들도 비싸고 한국은 한 요 정도 영국이랑 독일 정도 사이에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환율 기준으로. 그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여행 가서 사시는 분들이 이해는 가죠. 꽤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한 3, 40만 원 한국 환율로 해도 대부분의 반응들도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고 미국인들도 세계의 가격에 관심이 없으니까 대부분 미국이 가장 저렴한 줄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미국 분들은 워낙 또 크니까요. 일본. 근데 판매세가 없긴 한데 판매세 뭐 여행 가가지고 살 때는 어차피 부가세 안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가서 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밈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1980년대 20달러어치 1980년대 20달러는 꽤 비쌌죠. 20달러어치 물품을 사는데 15,000달러짜리 집에 살면서 최근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거세다는 거겠죠. 실제 인플레이션율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 살펴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일단 일반 사람들이 느낄 만큼 물가가 큰 타격을 준다면 11월에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지는 못할 거, 금리를 최대한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지금 해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밈들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발표하는 약간 괴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제 심리를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LK99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박사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메시지 하나 보낼게요. 김지훈 박사님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야죠. 힘있게 느낌표 하나 붙여주고 바로 보냈고 김지훈 박사님 파이팅입니다. 늘 비난만 하지 말고 KBS나 공중파 언론들도 이렇게 파이팅의 응원의 소리가 필요할 때거든요. 뭐 손가락질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난보다는 파이팅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초연도체의 연구에 늘 진심이신 김준 박사님을 위해 이제 최근 미국의 그 빛이 순식간에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1992년까지가 거의 최고조였죠. 딱 최고조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라크전이고 여기서부터 오바마 트럼프가 사실 괜찮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트럼프도 중간에 일단 복병을 만나면서 재정 정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특히 오바마 때 많이 늘어났던 거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라크전 때문이었고 근데 생각보다 그 보시면은 이 이득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흑자죠. 근데 원래 미국이란 게 재정 흑자를 원하는 나라는 아니겠지만 미국의 이제 아메리카 파이낸스가 점점 더 밑쪽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국제 경쟁에서 나중에 무력 충돌이나 경제적 충돌이 한 번 더 있었을 때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약해진다는 건 아니고 사실상 이 뎁을 어쨌든 팔아넘기면서 이번에 국채가 전부 다 팔려나가면서 미국이 일단 성장만 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찾을 수 있다. 근데 이게 2021년까지인데 나름 이 기울기가 상승해서 나쁘지 않기는 해요. 미국 달러 표준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한번 다 봐야겠네요. 근데 파업에도 불구하고 GM,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그리고 포드 세 개 모두 두 개는 올랐고 포드는 거의 0.1% 하락으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왜냐면 이번 파업으로 인해 오히려 경영진들의 제조 공장 다학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시장이 이에 반응했다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이제 파업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이 세계의 자동차 제조 회사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해외에서 시장은 이것이 멕시코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로봇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이 안 그래도 인기를 끄는 와중에 AI와 로봇 생산 자동화가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잘된 일이라 보고 있고,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어차피 한 번쯤은 자동화와 어차피 겪어야 될 파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장이 주식 상승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장기화되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특히나 할리우드가 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에서도 그렇게 버티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이 깔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중국의 경제 되게 암울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람들의 입장은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중국이 계속해서 잘 나갈 것이다, 중국이 잘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중국이 이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시리즈가 있죠. 잃어버린 10년 시리즈처럼 앞으로 몇십 년간 거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생각보다 50대 50으로 엇갈리는데, 근데 사실 일본이 지금 반등하고 있기에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이 굳이 뭐 침체기에 접어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기반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중국이 무너진 이유가 자신들의 하여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해결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근데 제조업에서 빨리 서비스업으로 바꿔야 되는데 딱 이 시점에 2020년부터 2023년에 걸려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어느 정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가는 타이밍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 또한 이번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을 지지했는데, 기업을 바로 세우는 노동자들이 옳은 일을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포퓰리스트는 아니지만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주는 보상이 터무니없이 높아졌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요구하는 게 4년간 40%의 임금 인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현대자동차 노조들도 한국 사람들이 욕하지만 이거 보면서 아마 정의선 회장님을 비롯한 현대차 임원진들도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 노조가 양반이었구나라는 생각할 거예요. 4% 40%를 제시해서 지금 미국 자동차 임원들이 4년간 그러면 20%도 엄청난 건데 20% 올려준다 했는데 일단은 결렬이 됐어요. 17% 올려주겠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21% 올려주겠다니까 4년간 40%꼭 내놓으면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거죠. 4년간 40%라면은 거의 뭐 양심 출타 여부를 알아야 될 정도로, 결국은 되게 미국 사람들조차 반응이 좋지 못해요. 40% 인상하면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메리바라는 이제 GM CEO인데 GM CEO를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근로자들은 40% 인상된 보수를 받겠지만 주당 32시간 근무도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데 엄청나죠. 뭐 대한민국, 근데 이미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또 인플레이션에 다 휩싸여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약간 자신의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이제 굉장한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또 불을 부추기니까 점점 더 꺼지지 않는 불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지금 당장 파업을 멈춰도 이미 피해는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지금 다 멈춰있기 때문에 연말에 올해 년도 모델을 다 밀어내야 되는데, 그 대신 뭐 중고차 가격이 좀 인상되면서 나름 중고차 시장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느 정도 피해를 무마시키는 현상은 있지만 글로벌적 판매량은 감소하는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 빼고. 지금 이석배 대표님이 사실상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석배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링크드인 계정에 제가 파이팅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메시지를 보내서 앞으로 연구 결과가 어땠든 간에 사실상 한국 초전도체 이슈에 한국이 최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그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바로 대표님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의 메시지를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원을 모아 이렇게 보냈고, 다들 그 비난하는 거 쉽지만 파이팅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어렵기 때문에 다들 파이팅의 메시지 한번 보낸다면 아주 좋은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로마 은화 데나리온과 연준의 대차례 지표,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로마가 무너지기 직전에 인플레이션이 팍 늘어난 것과 같은 것을 이제 비교하는데, 사실 1대1 대응은 약간 애매하긴 해도 어쨌든 화폐 발행이 로마 마지막 시기에 폭증한 건 맞죠. 결국에 사람들도 대부분 이러한 또 해석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야. 로마 제국. 미국이 로마 제국을 많이 본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러한 해석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특수한 상황이긴 했죠. 마지막에 특수한 상황이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제어를 하려고 있다. 로마 제국과 그래도 현대 미국 달러가 좀 그 긍정적인 면은 금리를 인상을 해서 좀 막았죠. 그리고 예전에 같이 금리를 통한 제어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무너진 것 같고, 경제 체제가 금리를 이용해서 이제 달러의 이렇게 속도, 발행량에 대한 통화 유통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미국이 로마 제국과 같이 더 흥할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 우리가 황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 이번에 왜 40%가 나왔냐면 4년간 40% 나왔던 이유가 GM의 메리바라라는 분이 CEO지, 지금 CEO인데 그분이 최근 2019년 이후 급여가 40%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CEO만큼 맞춰달라고 한 건데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4년간 40% 인상의 기반은 CEO들이 40% 인상되었으니 자기도 달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의 CEO들은 대부분 주식 기반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19년 이후 그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그렇게 보상받은 거지, 실제로 주식이 낮아지면 보상을 거의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미국 CEO라고 해서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근데 하여간 이번에 그 근로자들의 노조의 입장은 40% 올려달라는 건데 결국에는 21% 정도 올려주기로 했어요. 4년간. 그런데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보상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세금도 많이 떼하기 때문에 그 CEO나 그렇게 주식 보상, 스톡옵션에 대해서 세금이 가벼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상을 받으려면 그만큼 성과를 무조건 내줘야 돼요. 0.01% 정도 돼요, 사실.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전체 이익이 0.01% 정도만 CEO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걸 많다 적다라고 하기도 애매할 만큼, 그 CEO가 만약 자기 경영 못하면 그냥 한 달만 해도 잘릴 수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정치적 논쟁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CEO의 급여와 직원의 급여. 최근에 데이터베이스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중요한가?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해석하는 거, 이게 데이터 회사들이 그냥 데이터 이제 수집은 별 의미가 없고, 빅데이터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말하지만 이제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또 유지하고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비즈니스화로 수익화를 하는 그 모델이 유명한 게 페이스북에 있죠. 페이스북이 이제 인스타그램과 함께 데이터를 뭐 법령에 맞게 수집을 하고 합법적으로 수집을 하고 그거를 이제 광고로 비즈니스 모델화시키는데 아주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단순 데이터 수집은 이제 조금 그 시대가 지난 것 같고, 예전처럼 빅데이터란 말도 잘 안 나오고 이제는 데이터를 해석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조금 활기를 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데이터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면 광고를 어떻게 잘 하는지. 이제 파이어족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이 급락하고 있죠. 미미되는 몇 가지 이유는 일을 하지 않고 중산층처럼 살기 위해 젊음을 포기하는 무의미한 토끼굴, 노력은커녕 수십 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도 평균적인 소수는 이미 복지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를 이루려면 은퇴가 지루하다는 생각에 다시 은퇴를 번복하고 오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림파이어, 빨리 은퇴하는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모았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폐나 자산 가치를 이제 잠시 가게 될 거고,
전반적으로는 진정한 개인적 성장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도피,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파이어, 그러니까 일찍 은퇴하는 게 개인적 성장을 피하기 위한 도피가 맞죠. 왜냐면 경쟁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일찍 은퇴하는 거에 되게 그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에서 별로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찍 돈 벌고 일찍 은퇴하면, 경쟁은 자기가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세계 시장이 경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가치가 새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률이 거의 없죠. 그 빌딩을 사더라도 300억짜리 빌딩을 사더라도 300억짜리 빌딩은 크지도 않거든요. 그나마 강남에 이제 좋은 좀 풀로 돌아가고 있는 빌딩,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서 맨 위층에 사시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생각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엄청 벌어 300억짜리 빌딩을 현찰박지로 사더라도 일은 계속 해야 돼요. 금리 인하보다 당연히 경제에 나쁜 이유는, 이렇게 농담이긴 하지만 이자율을 1000%로 올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유동성이 사라지고 은행이 무너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금리가 차이 났죠. 아시겠지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되게 유명한 사실인데, 사실 저금리가 100% 그랬죠? 저금리가 고금리보다 100%더 괜찮아요. 고금리보다 저금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경제에 무조건 저금리로 가야 돼요. 저금리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저금리로 가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고금리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게, 고금리를 이제 하는 이유는 완전 정치적 목적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무슨 뭐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 애초에 발생했던 것 자체가 돈을 풀어서 발생한 것만큼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금리로 인플레 조정이 시대착오적 발상. 왜냐하면 인플레를 발생했던 것이 자기 스스로 돈을 찍어내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조정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단순하게 말해서 누가 앞으로 고금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럼 아예 이자율을 1000%로 올리죠라고 하면 유동성이 사라지고 은행이 무너지죠. 은행이 어떻게 1000%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 돈 넣어놔가지고 오늘부터 1억 넣었는데 하루 만에, 아니 1년 안에 1억이 뭐 10억 된다? 아무도 일 안 하죠. 이걸 지탱할 수도 없고.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이 8월에 37.4% 상승한 다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식료품 비용도 71% 상승했죠. 보면 이집트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비율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어요. 근데 식료품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도 이제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해지고 있죠. 먹을 것. 그러니까 식료품 비용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료품 비용에 대한 그 민감성이 큰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음식, 집세, 교통비 합병 이집트는 정말 잘하고 있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보면은 그 이집트 음식, 집세, 에너지, 교통비 합병 이집트 정말 잘하고 있대. 좀 너무한데. 근데 이집트가 관광에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관광이 좀 잘 되기 때문에 이집트는 당분간 문제 없을 텐데,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게 되면 기존의 자산, 그러니까 호텔 같은 에어비앤비를 보유하고 계신, 기존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꽤 괜찮겠지만, 젊은 세대들한테는 약간 굉장히 안 좋은 뉴스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결국 미국에서도 실제 인플레이션 발표율이랑 진짜 금리, 물가 상승률이랑 실제로 느끼는 거랑 그러니까 실제 느끼는 게 이거죠. 실제는 너무 크고 물가 상승률이 오피셜로 발표되는 수치는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원래 그렇죠. 옛날처럼 무슨 뭐 실제 인플레이션율 주절주절하면서, 근데 실제 느끼는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너무나 큰 게, 우리가 사는 것들이 되게 최종 소비재들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당근 하나 떡 받지 않고 김밥같이 사람의 손을 탄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식료품과 인건비,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석유가 3개가 다 올라가면서 폭발적으로 지금 음식값이나 최종 뭐 소비재들이 공격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고급 시계들만 봐도 예전에 고급 시계들이 한동안 롤렉스만 해도 800만 원일 때 비싸다 난리쳤는데, 지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도 이게 가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그냥 가격을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매장이 싹 다 비어져 있는 게 정말 대단한데,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하는 물가가
일반 김밥부터 롤렉스까지 폭등의 것이 인류 역사에 거의 있지 않은 유일무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와중에 또 희한한 건 중국은 자기 혼자 디플레이션에 빠지니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약간 희한한 경제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또 중앙은행들이 사실 어느 정도 손을 떼야지 이런 혼란이 멈출 것 같긴 해요.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이 돈을 너무나 급격하게 푼 다음에 또 급격하게 올리고 지금 상황이요. 다시 이제 동결 혹은 어느 쪽으로 무빙할 건지 예측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게 먹혔겠지만 인터넷이 없는 시절에는 최근에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AI로 예측하지 않은 마당에 이런 식의 급격한 뭐 금리 운용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붐이 한때 유행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인공지능이 진짜 과대 광고냐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 일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인공지능이 일하는 것을 대부분 살펴보면 사람들의 그 단순 반복을 그냥 흉내낸 그렇다 이름부터 머신러닝이죠. 단순 반복을 흉내낸 거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이제 속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AI들이 결국에 속도 처리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도 사람이고 해석을 하는 것도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는 게 어느 정도 예견되면서 처음에는 그림들도 되게 유행했었죠. 근데 그림들이 다 비슷비슷한 그림들만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AI 결과값들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글이나 그림이나 무슨 뭐 스토리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조금 AI에 대해서 흥미가 잃었고 그렇게 뻔하고 진부한 것에 돈을 지출할 소비자들이 없죠. 고위험 공격적인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좋냐 안 좋냐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젊을수록 무조건 고위험 공격적인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괜찮다는 게 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은퇴 연령층들도 고위험 공격적인 주식에 투자하면 나쁘진 않죠. 뭐 어떤 분들은 5% 정도만 투자하면 괜찮다 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전체 구성 중에서 근데 사실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위험에 사서 사실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알려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고위험 공격적인 주식이 근데 위험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의 고위험이 오늘의 저위험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뭔가를 딱 고위험 공격적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약간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제의 고위험이 오늘의 저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유동적으로 대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이게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사실상 끝에 다다랐다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미국 연준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금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고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다 갚아내야 될 금리이긴 해요. 이자를 주는 거죠. 그냥 돈만 넣어놔도 따박따박 돈을 줘야 된다는 게 고금리가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또 고금리는 갚아줘야 될 돈이기도 하죠. 금리가 단순히 오른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붕괴를 좋아하니까 그런 건데 금리를 유지하기도 되게 힘든 거예요. 고금리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미국 연준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와 함께. 금리를 높으면은 금리 낮을 때 샀던 사람들에 대한 이자율 다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전 금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거야 다시 그 회계장부만 한번 손보면은 금방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2022년 이전보다 금리가 상승한 이유로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채권 시장이 미국 국채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이자율의 부담이 커지니까요. 이제 최근에 모든 앱이 쇼핑 앱이 되기를 원하죠. 틱톡은 사용자들이 커머스를 원하지는 않지만 가장 최근에 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커머스 진출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들어가는데 틱톡샵은 더 나은 성과를 거뒀을까요? 최근에 뭐 대부분 다 광고 회사로 변하길 원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수학 틱톡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이제 쇼핑몰이 있는데 사실 좋기는 해요. 왜냐면 한 번에 또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좋은 거긴 하지만
다른 앱들이 이커머스 비즈니스 성장에 실패했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크지 않은데 틱톡은 왜 소매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걸까요? 큰 숫자에 대한 단순한 이유야 기술 세계를 움직이는 오만함이 결합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톡도 소규모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크게 다르진 않은데 기술 기업들은 수년 동안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벽에 도전장을 던져왔고 틱톡 샤이 역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트위터, 스냅챗, 링크드인은 모두를 닮으려고 있고 틱톡은 아마존이 되려고 하는 처지네요. 아마존과 같은 이제 판매 회사, 아마존을 벤치마킹한 유명한 회사 중에 한국은 쿠팡인데 큰 숫자에 대한 이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를 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점점 더 라이브 커머스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앱 자체가. 이제 최악의 미국에서 블루칼라 일자리가 너무 벌이가 좋아지면서 한 9천만 원 정도 받죠. 9천만 원 정도 받는데 이제 수리고 대부분의 그 미국의 또 뭐라 해야 될까요? 학생 빛이 없으면서 이제 대학 졸업자들과 vs 이제 소위 말하는 블루칼라들을 비교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블루칼라가 최근 3년간 거의 압도적으로 화이트칼라 평균을 이기고 있긴 해요. 특히나 또 미국의 공사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우징 최근에 건설 경기가 되게 좋았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는 게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블루칼라 워커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블루칼라 임금 시장을 조금 올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다른 사람들도 한국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들도 되게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가서 돈을 버는 것과 대학을 가지 않고 돈 버는 것이 거의 비등비등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로 어느 정도 적성에 맞춰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들어왔네요. 근데 자신이 뭐 진짜 공부를 좋아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요. 돈에 대해서는 조금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UAW 파업의 진짜 문제는 노조나 자동차 업계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통해 고임금 일자리에서 제2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늘 고임금 일자리였죠. 한국에서도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돈을 많이 받기로 유명하죠. 좋든 싫든 간에. 오늘 새벽 시작된 빅3 제조업체에 대한 전기자동차 노동자 조합의 파업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추진력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취약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 노조의 힘입어서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은 거죠. 바이든이 집무실에서 근무한 첫 2년 동안 의회를 통과시킨 세 가지 법안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부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한국 기업들도 많은 수혜를 받았죠. 전기차.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초당적으로 한 인프라 법안이 결국에 자신의 발목을 잡은 모양인데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노조에 저항하는 주에 대한 이러한 선언은 남부에 대한 투자 급증으로 이루어졌죠. 남부가 이제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된 전기차 투자가 확대되고 이제 전기차 투자가 확대되면 공장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노조들의 불안감을 자극시켜서 이번에 폭발적인 파업이 성공됐는데 지금 성공했죠. 모든 증거를 볼 때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이용하여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바로 그 노동자의 일자리 질 로봇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로봇을 막기 위해 파업을 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면 더 로봇을 사용하고 싶어 하겠죠. 노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 노조 또한 전기차 그 정책을 비난하면서 전기차 정책 비난한다기보다는 전기차 정책에서 자신들에 대한 보조금 기존 근로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많이 달라고 요청하면서 모든 갈등이 모든 갈등이 이제 한 군데로 모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파업에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전기차 업체들도 있고요. 지금 미국도 생필품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서 컨슈머 스펜딩 그 소비자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데 굉장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비싸게 느껴진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저렴한 식료품 가격 예전에 $10만 들고 있어도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먹지 못하니까요.
마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도 굉장히 비싸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한국도 요즘 만나면 하는 말들이 점심시간에 두렵다는 말을 많이 해서 실제로 요즘에 한국 분들도 그 도시락 싸고 다니시는 분들이 급증했어요. 급증. 근데 저는 원래 주변에 도시락 싸고 다니시는 분들 원래 있었는데 건강 때문에 아니라 이제 돈 때문에 회사에서 도시락 싸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회사 밥만 먹거나 하는 분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외식하죠. 외식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에 다들 안 나가시더라고. 안 나가시는 전 세계의 인기 키워드는 역시나 애플이고 아이폰 15 그리고 애플 이 리드하고 있죠. 사람들의 감정을.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랑 GM인데 GM 같은 경우에 파업 때문에 상승한 것 같고 지금 시장 뉴스에서 가장 리드하고 있는 애플이 긍정적으로 되게 되고 있어요. 근데 GM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 포드구나. 포드가 부정적. 그리고 뭐 스텔란티스 이제 세 개가 자동차 3사가 미국 자동차 3사가 부정적인 키워드로 뉴스와 키워드로 도배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자동차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네요. 마침 테슬라는 근데 긍정으로 도배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파업이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고 보시면은 시장 뉴스가 굉장히 부정적이다. 결국에는 파업이 이번 미국 파업 오랜만에 파업을 한 미국도 그렇듯이 현대 기아차도 앞으로 파업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보면 메타는 좀 뒤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메타는 보이지도 않네. 뒤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오일 관련된 뉴스고요. 오일 관련된 뉴스 다 긍정적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 법무부 때문에 좀 부정적이고 구글도 알파벳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스파이 작전 확대했다는 게 이제 뉴스에 뜨고 있는데 각국은 지동층의 사고와 군사 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첩보그림자 전쟁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지난 2월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 표류하면서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고위장성들에게 격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좀 멀리 갔어야 되는데 일반 민가집에서 다 된 거죠. 첩보기관들은 괌과 하와이 미군 기지를 겨냥한 풍선이 궤도를 벗어나자 어떤 취하려고 파악했는지 애썼는데 미국 상공을 통과해 버린 거죠. 괌과 바깥에서 했어야 되는데 중국 스파이 기관의 대담 행동에 따른 새로운 관용은 시진핑 주석이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따라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해외 정보기관이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밀어붙인 데 따른 것입니다. 스파이 풍선 이후로 미국의 이제 CIA와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중국 스파이 활동에 중점을 둔 새로운 센터를 건립했는데 중국 연안에서 스파이 비행기를 사용하는 듯 정치와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 거죠. 이번에 그 풍선 때문에 발생한 이 글로벌 첩보전이 러시아도 같이 참여하면서 전 세계 특히나 남미 지역도 활동량이 매우 증가했다고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러한 지금 스파이 활동들이 모든 것 정보의 모든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무력 충돌이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로벌 스파이 활동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때 빵 하고 난리가 났었죠. 중국 통신회사의 기술 화웨이를 이제 막고 인공지능은 또 다른 전쟁터고 계속해서 정보전 그리고 경제전 사이버전 결국에 첩보전으로 치닫는 뭐 21세기 냉전이 아니라 21세기 뭐 정보전이라 할까요? 점점 더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 해외에서 유행하는 게 광산 에디션이라고 광산에 무조건 그 말 그대로 광산에 투자하는 거죠. 귀금속은 이제 금, 은, 백금,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거의 뭐 캐는 거 철강성, 니켈, 리튬, 코발트, 아연, 납 이렇게 한다는 건데 말 그대로 진짜 광산으로 캘 수 있는 약간 캐는 모든 것에 대한 건데 진짜 찐채굴이에요. 찐채굴 상품. 근데 어떻게 될지라기보다는 이런 게 이제 유행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 중에서 그 뭐죠? 석유랑 어디 갔죠? 그리고 석유랑 제 리튬, 니켈, 코발트 이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또 유행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겨울까지 가봐야 알 것 같은 게 이제 석유 같은 경우 겨울이 되면 승부가 갈리겠죠.
대부분의 높이 유가가 지속되면 다른 국가들이 좀 싸게 팔려는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러 감산하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겨울 되면 이제 승패가 가려지겠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니켈, 리튬, 코발트, 아연, 납 이런 것들이 좀 이러한 철광, 금속, 광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니켈, 리튬, 코발트. 근데 이제 전기차가 워낙 잘 안 팔리니까 사실 약간 일시적 공급 제한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이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도 한국같이 금 쪽이 문제가 심각한데 미국도 자녀를 간섭하려다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시작은 안전을 위해서 이제 자신들이 뭐 위치 찾기 앱. 근데 처음에는 3살 때 위치 찾기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제 미국도 그게 습관이 되니까 19살 고3 그 애들한테도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요즘에 되게 그 흔해져가지고 미국 부모들 중에 대부분이 또 이런 거에 찬성한다고 또 나와요. 일상적인 감시는 현대 육아에서 당연한 일이 되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디 있니 하니까 솔직히 감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돌봄에서 감시로 좀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또 부모님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비행 청소년이 되면 어쩌려나 하는데 오히려 감시할수록 비행 청소년이 될 위험이 더 높다고 하죠. 부모님은 저에게 기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저만의 내면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면서 작은 방법을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기 되게 힘들죠. 말은 쉽지만 누구나 부모가 되면 또한 우리가 모두 원하는 자녀와의 돈독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솔직히 스스로 하다가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감시를 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너무 방임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하죠. 너무 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좀 이상한 데로 빠지고 너무 또 감시하면은 자녀가 오히려 일탈하니까 그 중간 지점을 어떻게 찾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좋은 동네에 살면서 좀 풀어놓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가장 전통적으로 좋은 방법이고 그냥 최소한의 뭐 좋은 동네라는 거는 자기 주변에 가장 최소한 동네에서 좋은 학교 보내놓고 그냥 풀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봐. 결국은 이번 자동차 파업의 핵심은 전기 자동차를 둘러싼 싸움인데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 자동차 제조를 늘리면서 비용을 낮추고 싶어하고 파업 중인 근로자나 업계가 배터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30% 정도 인원 감축이 실제로 발생하면서 이제 파업이 촉발된 게 맞는데 이제 신규 전기차 공장들이 사람을 30% 정도 덜 쓴다는 사실이 실제로 알려진 게 아니라 이제 만들고 나서 돌려보니까 30%를 덜 실제로 고용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30%에 자기가 속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번에 파업들이 전반적으로 진행됐죠.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가 비용의 문제인데 전기차가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전기차가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다가 정부 보조금을 이제 줄이면서 그리고 전기차 업계도 기존 차업계가 전기차업계죠. 기존 차업계가 이제 비용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두려움을 느낀 근로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 정부 보조금에 연명했던 이 첫 번째부터 비난을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하면은 보조금 받아야 된다면서 난리를 쳤었죠. 그 보조금으로 지탱되던 전기차 산업 자체가 근로자들도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통한 그 자신의 임금 상승을 누렸었죠. 이제 그게 무너지면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게 된 거죠.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지만 하필이면 2023년 9월달에 벌어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애매해지게 됐고 웃는 거는 뭐 테슬라 정도 그리고 현대차 정도 1, 2위 현재 전기차 1, 2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또 하나 40% 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 4일 근무를 원하고 있는데 뭐 주 4일 근무는 사실상 버리는 카드 약간 블러핑 카드로 쓰고 있다라는 전략 분석이 많아요. 미국 자동차 노조들이 주 5일 근무에서 4일 근무로 변경하되 연간 수입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임금을 40% 인상하고 싶다는 건데
그러니까 임금 40%와 주 5일 근무에 4일 근무하면 25%가 더 향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의 50% 가까운 향상이라 볼 수 있죠. 이 두 개 다 되면은.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이 좀 잘 되나 싶더니 다시 멕시코나 중국으로 다시 일자리를 이동하려는 임원진의 의사결정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파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에서는 상승했어요. 그 미국 포드, 스텔란티스, GM 포드만 0.1% 하락하고 다른 GM이나 스텔란티스가 상승했기 때문에 스텔란티스 특히나 지프 공장이 제대로 돌아오고 있어서 사실상 이번 파업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 근로자들의 중장기적인 기반이 좀 약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간 미국 자동차 노조들이 원하는 걸 얻더라도 이제 제조업에서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을 보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의 그 많은 임금 상승을 버텨낼 만한 기업이 많이 없죠. 자동차 기업 정도만 겨우 버틸 것이다. 이제 캐나다 더 글로벌 앤 메일에서 캐나다 언론에서 LK99에 대한 과학적 경이로움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편집위원회가 게시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물질 세계 기초 연구하고 특히 LK99 한국 서울에 위치한 양자 퀀텀 센터 에너지 연구소 초연도체 발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물리학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왔고 뉴스 보도가 써졌죠. 어쨌든 지금은 APL과 같은 논문 게재를 기다리면서 모든 언론이 좀 조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미국과 캐나다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비난만 하지 않고 솔직히 당연히 한국에 대해 아쉬운 거는 한국은 또 남의 안 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또 좋아하지 않으니까 황우석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미국 캐나다 언론이 좋은 점 황우석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황우석 분이 얼마나 잘했던가 기억도 안 나죠. 이제 대부분에서 20년 전에 잘못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사실 자기 스스로는 엄청 선진 그리고 실패를 허용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과학계 스스로도 20년 전에 실패했던 거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는 관심도 없고요. 황우석이 누군지 아닌지. 이 세상에 대체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게 계속 중요하죠. 어쨌든간 지금 초연도 자석에 의존하는 다른 연구 분야로 확산되는 이러한 분위기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 과학은 새로운 도구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다시 형체를 탐구하는 새로운 질문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드백 고리를 통해 경이로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해서 아마 좋은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면은 LK99가 아니라 차이나는 어차피 GNU 중난대학교였네요. 23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상온 초연도체는 발견할 수밖에 없죠. 상온이 아니라 조금만 저렴해도 되는 거예요. 저렴한 게 아니라 조금 덜 완벽해도 비즈니스에 쓰기에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지금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시급을 최소 $20로 대폭 인상하면서 이제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한다 하네요. 시급 $20는 시작점이 될 것이고 패스트푸드 위원회가 있어요. 매년 최저임금을 최대 3.5%까지 인상하거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률만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이 그래도 아직 시급이 $10,000은 안 됐죠. 캘리포니아 한국의 그 경제 정책 중에 캘리포니아 거를 벤치마킹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이 조만간 한국에도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패스트푸드 위원회 이건 좀 신기한데 매년 최저임금을 3.5%까지 인상하거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물가 인상할 수 있는 권한 나쁘지 않죠. 미국 분들이 $20 근데 미국 분들은 $20에다가 자기로 팁도 가져가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1대1 비교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건 맞아요. 한 버거킹 같은데 근무해도 3,800은 그냥 가볍게 받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물론 물가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요. 지금 대부분 반응은 여기가 약간 왼쪽인 사이트인 것을 고려해서 반응 자체는 비슷비슷해요. 반반으로 나뉘는데 소규모 비즈니스에 더 좋을 것 같지만 임금 인상이 지금 대부분 보험료 인상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영주들에게 패스트푸드의 최소 $20 인상 실제 최저임금 향상용 봐야 될 것 같네요. 결국에는 키오스크에 대한 반응, 키오스크가 더 많이 도입될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네요. 키오스크 실제로 한국도 키오스크 도입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죠. 활발히 될 것이라는
반응이 되어보는 걸로 봐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존에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처럼 일하면서 최저임금만 쭉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식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로봇 AI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도입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이제 트럭 뒷면에 눈 붙여 다니는 게 해외 사람들의 들어 조금 이색적으로 보이나 본데 근데 이렇게 해야지 사고 발생 위험률을 낮춘다 하더라고요. 근데 트럭에 귀엽게 붙여 다니는데 이게 붙여 다니는 이유가 트럭 사고 발생률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사람들이 붙여 다니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기발하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완전히 열심히 붙여 다니신 분들은 온갖 이 입까지 붙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